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견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미국 1분기 경제 성장률이 3년 만에 역성장하고 민간 고용 시장도 불안했으나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3대 지수는 낙폭을 대부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럼에도 장 초반 주가가 주저앉은 것은 역성장에 대한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으로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0.3%를 기록해 이는 지난해 4분기 성장률 2.4%에서 크게 둔한 수준이라 이로 인해 이 같은 소식에 장전부터 급락을 하며 흔들렸던 증시는 장이 시작되자마자 2% 넘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심지어 나스닥은 2.87%까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중 저가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증시는 장 마감 무렵 낙폭을 거의 다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 같은 이유는 당초 월가의 주요 기간이 1분기 역성장을 예상했던 만큼 시간이 갈수록 감내 수준이라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JP모건은 1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최근 마이너스 1.5%까지 낮춘 바가 있고 투자은행 제퍼리스도 1분기 전망치를 마이너스 0.2%, BNP 파라바는 마이너스 0.6%까지 내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여기에 장중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밀어올렸고 중국의 한 방송사는 이날 단독 공개라는 타이틀을 달고 최근 미국이 관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중국과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있다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백악관이 이러한 말에 반응은 하지 않으면서 오름폭은 이내 축소가 됐지만 기대감은 장중 내내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여기에 장 마감 후 마이크로소프트는 1분기 실적을 발표했고 예상치를 뛰어넘는 분기 성적표를 받아들이며 현재 주가는 7% 이상 급등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은 700억 7천만 달러로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었고 주당 순이익 역시 3.46달러를 달성해 시장의 기대치 3.22달러를 훨씬 웃도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어 애저 클라우드 부분 매출은 33%나 증가해 이 중 16%는 AI와 관련이 됐고 애저 클라우드를 포함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인텔리전스 클라우드 부분 매출은 267억 5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21%나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윈도우 검색 광고, 기기와 비디오 게임 콘솔을 포함하는 모 퍼스널 컴퓨팅 부분 매출은 133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6%나 증가해 지난 분기 마이크로소프트는 AI 인프라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계속하면서 금융 리스크를 제한 자본 지출은 167억 달러로 51%까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로써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장외에서 단번에 424달러까지 올라왔고 사실 올해 1월 4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후 주가는 크게 흔들리며 344달러까지 내려왔지만 이내 반등을 하면서 이제는 저항선이 400달러를 넘어 424달러까지 치솟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엔비디아의 주가 역시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4% 이상 급등 중이며 빅테크 기업들의 AI 매출 증가는 당연히 엔비디아의 실적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에 엔비디아 주가 역시 단번에 113달러까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젠스장은 중국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결코 뒤처지진 않았다고 경고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이러한 경고로 이날 엔비디아는 이례적인 매도 추천이 나왔고 젠스당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공할 기술업체 가운데 하웨이는 한 곳이라며 아마도 지금은 미국을 바짝 뒤쫓고 있을 것이라 그렇지만 그 격차는 점점 좁혀지고 있다 말했습니다. 한편 엔비디아는 그동안 AI 반도체 시장을 80% 넘게 장악한 절대 강자였지만 중국의 AI 발전을 견제하려던 바이든이 반도체 수출 통제에 나서 여기에 트럼프마저 최근 중국 수출용으로 개발한 엔비디아 H20 반도체 수출을 막았고 트럼프의 이러한 행동은 중국 AI 스타트업 딕시크가 미국의 AI 모델들에 버금가는 인공지능을 개발한 충격이 작용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엔비디아는 H20 수출 금지로 55억 달러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에 결국 이러한 영향은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어 시포트 리서치는 최근 보고서에서 엔비디아의 매도 의견과 목표 주가를 100달러로 하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편 페이스북의 모기업 메타 플랫폼스는 시간의 거래에서 탄탄한 광고 매출의 기대 이상의 분기 실적을 거둬 메타의 1분기 매출액은 423억 1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6.43달러를 기록해 시장 예상치를 모두 웃도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예상 웃도는 실적은 트럼프의 관세 불확실성 속에 광고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선택지로 메타가 운영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선택했기 때문이라 메타의 1분기 광고 매출은 413억 9천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 404억 4천만 달러를 웃도는 모습을 보였고 일일 활성 사용자 수 역시 34억 3천만 명으로 지난해 4분기 33억 5천만 명을 웃도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메타 역시 현재 장외에서 5% 이상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 단번에 $580대까지 올라왔고, 사실 메타는 지난 1월 4분기 실적 발표 당시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모습을 나타내 이후 주가는 $740까지 올랐지만 펀더멘탈과는 전혀 상관없이 주가는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이에 다시 메타는 이번 1분기 실적에서도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모습을 보였기에 당분간 이러한 상승세는 이어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메타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는 인공지능에 관련한 노력을 지원하고 있기에 이 같은 말은 즉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와 인프라 하드웨어 비용이 증가할 예정이라 결국 이러한 방향성 역시 엔비디아의 주가에 영향을 끼치기에 최근 흔들리고 있는 엔비디아의 주가 역시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반면 테슬라는 빅테크들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282까지 내려왔고 장중한 때 $270대까지도 내려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 테슬라가 이날 급락을 하게 된 주요 배경은 도요타가 구글의 웨이모와 손을 잡고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가속한다는 발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테슬라는 장 초반부터 4.1%나 내려 $279로 출발해 약세를 벗어나지 못했고, 지난 22일 머스크가 5월부터 정부 업무를 줄이고 회사 경영에 더 시간을 할애하겠다고 밝힌 뒤 테슬라의 주가는 닷새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으나 이날은 엿새 만에 흐름이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 이에 도요타는 웨이모와 협력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웨이모의 자율주행 무인 택시 서비스를 활용할 계획이라 밝혀 이러한 말은 즉 도요타도 자율주행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어 앞으로 도요타와 웨이모가 로보택시와 같은 자율주행차 기술을 함께 개발한다면 테슬라는 인공지능 관련 자동차 부분에서 앞으로 도요타와 경쟁을 하게 된다는 해석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여기에 웨이모는 자율주행 무인 택시 분야의 선발 주자로 이미 주당 25만 건 이상의 운행을 달성해 올해 더 많은 도시로 확장을 추진하고 있고, 머스크는 다가오는 6월 텍사스에서 모델 Y의 차량을 이용해 로보택시 영업을 시작해 내년 중후반에는 가시적인 수익을 낼 것이라 밝혔지만 지금 기관과 투자자들 사이에선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업이 진전하는데 이보다 더 시간이 걸릴 것이란 우려는 적지 않다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날 발표된 미국의 3월 개인 소비 지출 PC 가격 지수는 가장 작은 수준의 오름폭을 기록했지만 이는 트럼프 관세 정책이 본격화하기 전 지표라는 점에서 시장에선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 가격 지수 역시 2.6%로 시장 예상치를 부합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4월 미국 고용은 시장 전망치를 크게 밑돌아 4월 민간 고용은 전달보다 6만 2천 명 증가하는 데 그쳐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고용 보고서가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모습이 나와야만 증시가 상승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에 나스닥은 이날 장 초반 3% 가까이 하락을 하며 시장은 경기 둔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이러한 이유는 관세 정책으로 앞으로의 성장 둔화가 가속화될 것이란 예상을 하고 있기에 이러한 말은 즉 기업들의 자본 지출과 실적 전망이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어 궁극적으로는 향후 기업의 이익과 그리고 밸류에이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예상을 하기에 전날 GM은 1분기 실적 발표에서 매출과 순이익을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실적 가이던스는 철회, 여기에 자사주 매입도 일부 연기하는 모습을 보여 기존의 가이던스는 더는 믿을 수 없다며 명확한 정보가 나오는 대로 시장에 다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UPS 역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지만 거시 경제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실적 전망치를 철회했고, 그러면서 올해 2만 개의 일자리를 감축해 70개 이상의 시설을 폐쇄할 것이라 밝혔는데요. 이어 제트블루 항공 역시 가이던스를 철회하고 이번 분기에는 수요 부진이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경고해 코카콜라 역시 트럼프 후보풍에 매출이 타격을 입어 지금은 덴마크와 멕시코 등에서 고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무역 협상 분위기에 나스닥의 강세는 이어질 것이라 생각은 들지만 상승폭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란 생각은 들며 여기에 오늘과 같은 변동성은 꾸준히 발생할 예정이라 나스닥은 이전 하락폭의 50%를 되돌렸지만 이건 단순히 기술적으로 저항이 생기기 쉬운 자연스러운 수준으로 앞으로 5% 이상 더 오른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상은 단기 바닥을 찍고 가속화되는 상승의 일부기 때문이라 여기에 포모를 느낀 사람들이 이 랠리에 더 많이 참여할 가능성도 있기에 그래서 지금의 랠리에 대해 아직은 연료가 조금 더 남아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장은 베어마켓에 들어갔기 때문에 베어마켓은 통상 44일 동안 유지되면서 평균적으로는 14%가 상승했고 그 이후 다시 새로운 저점으로 떨어지게 되며 현재 나스닥은 저점 대비 10% 이상 상승을 했기에 이후 증시는 다시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란티어는 이날도 2% 이상 올라 $118까지 올라왔고 $118라는 수준은 이전 $125라는 고점 대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사실 팔란티어는 그동안 실적이 받침이 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기에 여기에 관세 영향마저 크게 영향이 없는 기업으로 최근 고점을 찍고 4월 60달러대까지 떨어졌다는 점은 그만큼 팔란티어를 좋은 가격에 매수를 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추세는 다가오는 5월 5일 1분기 실적 전까지 이어질 것이라 생각이 들며 팔란티어는 그동안 주당 순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고 매출 역시 30% 이상의 성장세를 유지했기에 앞으로도 꾸준히 팔란티어를 모아가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어 아마존의 주가는 실적 발표 전 배송 네트워크 구축에 투자의 계획이라 밝혀 이날은 2% 이상 상승했고 카지노 운영사인 MGM은 1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주가는 3%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어 로빈후드는 예상을 뛰어넘는 1분기 실적에도 주가는 1% 가까이 하락을 했고 컬컴은 부진한 매출 전망으로 주가는 6%나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